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상수입니다. 오늘 부산대학교병원 포스트 코로나 미래 발전전략위원회의 원내회의의 일환으로 제가 준비한 강연을 여러분께 구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주제는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언택이라는 주제이고, 아마 언택 테크놀로지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 의료진이나 병원이 환자분들께 어떻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의료 혁신, The Innovation Closest to You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언택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환자분에게 가장 어떤 혁신을 갖고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코로나 시대 때 저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으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코로나를 극복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언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제가 이제 전공의 시절인데 한 20년 전인데 이런 필름 카메라 사진을 들고 찾으려고 하루 종일 병원을 쫓아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어떤 이미지로서 환자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디바이스나 여러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환자한테 훨씬 더 이제 컨택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테크놀로지들이 발전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앞으로 구현이 되는 속도가 아주 빠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주요 주제인 언택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어떤 의료 관련된 용어들을 또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긴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첨예화된 어떤 용어 중에 하나가 텔레메디슨, 텔레헬스, 원격 진료라고 하는 부분들도 오늘 잠시는 다뤄야 될 부분이고,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과 원격 모니터링이라든지 유비쿼터스 헬스라는 유헬스나 페이션 제너레이티드 헬스 데이터와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여러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딱 접했던 환자분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56세 여자분이고, 응급실로 이제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왔습니다. 저희가 혈당이 아주 높아서 관리를 안 하는 걸 수개월 지속되면 이렇게 의식을 잃고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10년 전에 이제 당뇨 받고 치료 받았는데, 코로나 때 언택 진료, 비대면 진료나 이런 부분들로 병원을 한 6개월 정도 찾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실려왔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다 하고 환자가 의식을 찾고 나서 물어보니까 코로나가 겁나서 외출하지 않고 병원도 가는 게 겁났다. 그래서 이제 치료하고 이제 멀어지게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실제로 병원 데이터를 저희가 보니까 입원을 이런 거와 같은데, 이게 이제 고혈당으로 환자들이 의식 잃고 실려오는 병이거든요. 이런 병으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당뇨병 때문에 이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데, 이런 환자들도 응급실로 훨씬 더 많이 입원을 하길래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시대인, 보니까 이건 2001년도는 1년 전체로 환산을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전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인 시기에 보니까 저희 병원에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이런 급성기 합병증이나 이런 문제들이 것들이 좀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하고 이렇게 환경이 멀어지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이, 관리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걸 일단 먼저를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당뇨병 분야에서는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텔레다이비티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관련된 연구들을 보시면 이런 텔레
다이비리스라는 원격 진료 형태를 제공을 했을 때 환자들의 당뇨병 방문 횟수가 증가돼서 혈당 조절이 좋아지고 인슐린과 같은 이런들 좀 더 많이 조절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고 교육이 개선이 되더라라고 하는 연구들은 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구자들의 의도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데이터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과거에 있어 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더 명확한 에비던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어떤 연구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당뇨병 관련된 아웃컴이 좋아졌다는 부분도 있고, NM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크게 개선이 없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시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헤어져 오고 있고, 당뇨병 관리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걸 절실히 기회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서 한 연구에 보면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진료를 보고 있는 이런 대상자들과 비교해서 스카이프와 같은 이런 비대면 화면으로 이렇게 진료하는 것들을 봤을 때 동일하게 우리가 혈당이 좋아지는 것이 이렇게 관찰되지만 그냥 그걸 또 하지 않고 추적하니까 스카이프로 했던 분은 또 이렇게 나빠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대면 진료라든지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들을 이용을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좋아지게 할 수 있지만 꾸준히 또 좋아지게 하려면 또 여러적인 방법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에피소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뉴욕의 1990년 딱 그 이제 이 이스터 모닝 부활절 아침에 뉴욕의 5번가 거리입니다. 여기 사진은 잘 보이기 힘들겠지만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이게 직진하기를 여기서 마차들이 전부 다인데 자동차를 하나 찍어봐라. 요게 그 자동차 하나가 보이는 거였다면 그 후로 13년이 딱 지난 같은 부활절 아침에 같은 거리에는 전부 다 자동차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어딘가에 마차가 한 대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일상들이 우리가 10년, 뭐 짧으면 5년,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저희의 접해 있는 환경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저희가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또 저희 의료 파업도 있었었고, 아마 우리나라의 의료 1인당 환자 보는 수가 너무 적다. 그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이슈도 있었지만 오늘 그런 내용들은 아닐 테고, 저희 나라가 보시면 의료 이제 1000명당 의료 의사 수는 작습니다. 상당히 자원군에 속하지만 병상 수는 일본 다음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어찌 보면 적은 의사로 많은 진료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진료 방문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 한국이 최고입니다. 즉 1인당 병원 진료를 하는 횟수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최고 많다. 어찌 보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진료를 해서 지금 저희 나라의 의료질은 상당히 좋다, 의료 접근성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의료 인력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오늘 뒤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런 의료 인력이 적지만은 우리가 이런 충분한 인프라를 갖고 있고 또 이런 진료를 많은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언택 테크놀로지들을 잘 이용을 해서 적은 의료 인력으로도 충분히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고령화인데요. 이게 보시면 이게 65세 이상을 이제 고령 사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요 메뉴에 있는 게 일본입니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것을 지금 뒤에서 쭉 쫓아가고 있는 게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1918년도에 저희가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초고령 사회가 26년 이후에는 아마 접어들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서양은 이제 보라색이 이제 프랑스고 미국인데 이미 저희가 이제 그런 나라를 초월해서 한국, 일본을 쫓아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일본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저희가 첩에 있는 환경의 아래쪽에 부산입니다. 부산이 전국의 강력시나 도시들 중에서 고령화 사회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봐야 될 환경, 그 진료, 어찌 보면 노령화 환자분들이 만성질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부분 또 환자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들은 많이 늘게 되는데, 우리가 정해진 인력, 정해진 인프라에서 어떻게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의료를 이제 확장을 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거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데이터들을 원격 진료, 그 언택트 테크놀로지, 유헬스 이런 거와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좀 보시면, 실제 지금 제 진료실에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환자가 기존에는 혈당을 손가락으로 혈당을 찔러서 혈당의 수첩에 적어서 저한테 이제 들고 오면 그거 가지고 혈당 진료를 했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환자가 연속 혈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2주 정도 한 5분 간격으로 혈당이 측정이 되는 어떤 요즘 이런 디바이스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 이렇게 진료를 보는 데 이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연속 혈당 패턴을 가지고 환자가 외래에 오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갔던 그림도 보이고, 저혈당처럼 이렇게 떨어졌던 데이터도 보이고, 그걸 가지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가 저는 두세 달 만에 환자가 오시면은 환자 진료는 불과 길어야 5분 정도 안에 환자인데, 그 석 달 동안에 환자한테 있었던 부분들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환자가 생성해주는 데이터들을 저희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진료를 이용을 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당뇨가 있으면 사망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레벨 D를 입고 이제 환자들이 그 이상을 입고 이제 환자들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혈당을 수시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듭니다. 예,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연속 혈당이라는 것을 이런 코로나 환자들을 활용을 해보니까 거의 그렇게 측정하는 거랑 비슷하더라 해서 코로나 시대 때 아까 말한 연속적인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 병원 안에서도 환자들하고의 컨택을 하지 않고도 이런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또 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로 이제 당뇨병이 있고 안 좋은 환자분들을 제가 다루는 이제 대학병원 의사이지만, 기본적인 어떤 연구들은 당뇨병 예방 관련돼서 당뇨병이 아직 오기 전인 전 단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이런 인체 지표들, 신체 계측이나 혈액 정보, 앞서 이제 연속 혈당을 달고 환자가 생성해주는 혈당 정보들을 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지금 모아서 그분들에게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인공지능 분석 형태의 맞춤형 당뇨병 예방 모델링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대상자들이 집에서 이런 혈당이라든지 액티비티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환자들한테 이런 건강을 맞춤 전략을 해주고자 하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방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런 데이터,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로컬 어떤 부분에 모여서 이걸 분석을 한다면,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그걸 분석을 하게 되겠고, 지금 미래라고 제가 적어놨지만은 이거는 벌써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오픈 디스트리뷰티드 IoT 네트워크들, 즉 우리가 블록체인 형태나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모아서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센트럴라이즈한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것과 달리 오픈 디스트리뷰트 형태로 데이터를 모으게 됐을 때는 데이터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해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이런 센트럴라이즈 데이터들은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이제 보상을 받게 된다면, 이는 데이터 생성을 하는, 즉 환자분들이 그 데이터 생성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어떤 부분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컨셉들을 몇 가지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요. 금방
저는 이제 당뇨병을 보는 의사고 그에 대한 건강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집에서 뭐 인슐린을 놓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데이터들도 IoT의 중요한 어떤 자료들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수집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된다면 블록체인 기반의 디스트리뷰트 클라우드로 이렇게 보상을 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받고 진료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환자의 컴플라이언스, 즉 순응도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도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앞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당뇨병 전 단계 이제 건강인들을 대상이라면 당뇨병 환자들도 이런 페이션트 제너레이트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런 클라우드 이런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진료 볼 때 그거를 환자한테 피드백을 실제로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건강인에서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환자에게 이제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들도 예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환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의료기관에 할인 포인트나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환자들이 이제 사진들을 찍어서 음식상 이 칼로리를 계산을 하고 음식에 대한 부분에 피드백을 주게 된다면 환자가 이제 건강하고 비만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데이터들이 잘 모아주는 사람들에게 의료기관 관련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할인 포인트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동기를 부여를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잘 접목을 시켜서 다양한 부분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나 더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환자분들과 언택트된 환경을 좀 더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이제 또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저희 병원도 여러 다양한 동영상을 이제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컨텐츠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팀에서 정말 퀄리티 좋은 제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실제로 내가한테 맞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치의별로 맞춤 동영상 제작이 필요하다. 이는 주치의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주치의가 짧아야 됩니다. 뭐 1분이나 2분 이내에. 그리고 적재적소의 대상자들에게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한 그 동영상을 진료 볼 때 맞춤 동영상을 매칭을 시키면 진료를 마칠 때 추천 동영상을 지정을 하고 환자가 이제 돌아가는 일상생활, 제가 아까도 2분에서 5분 진료를 하는데 이분들을 석 달이나 두 달이나 석 달의 어떤 일상을 다 컨트롤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시기에 적재적소에 동영상이 매칭된 게 이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환자가 그래서 기가하는 중에 일상생활하는 중에 다시 다음 진료를 대기하는 중에 이렇게 동영상이 제공이 되면 좋겠는데, 한 예시로 환자가 이제 저한테 당뇨병 환자거든요. 우리 약을 먹다 보면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저혈당에 빠집니다. 식은땀 흘리고 어지럽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건 저혈당입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제가 동영상을 저혈당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진료 환경 컨택트 상황에서 설명을 하려면 5분이고 10분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인력,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환경이니까 저희가 더 힘들어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이제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진료 뭐를 보십시오 이러면 절대 안 봅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서 다음 진료까지 동영상을 매칭을 시켜주는 거. 제가 이제 저혈당 관련된 동영상을 이렇게 짧은 동영상들을 매칭을 시켜놓고 전산상에서 여러 상황별로 이제 환자가 진료 마칠 때 매칭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환자가 저한테 진료를 보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동영상이 하나 뜹니다. 저혈당이란 이런 겁니다라고 동영상이 김상수 선생님이 추천한 동영상이라고 뜨면은 환자는 아까 들었던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 동영상을 감상을 하고 그 저혈당을 일으켰던 그 약제를 먹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 매칭을 해서 핸드폰에 이 영상이 이제 추천 영상이라고 이제 알람을 드리게 되면
그 환자가 이 약이 내가 저혈당에 일으키는 문제가 약이고 이 약을 어떻게 복용을 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이다. 아울러서 이제 진료 보기 전 다음 진료 앉아서 병원에 이제 딱 도착해서 저한테 진료를 보기 전에 이런 동영상을 또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춤형 동영상을 제공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보는 이런 컨택트 이외에도 언택트 환경에서 환자들하고 좀 더 가까이 계속 저희가 그 진료를 하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권역별로 저희들이 이제 대학병원 3차 진료 의료기관만 생각을 한다면 권역별로 2차, 3차 병원에 이런 충분한 네트워크를 저희가 잘 갖추고 예를 들면은 해운대나 저 다른 뭐 양산이나 다른 경남에 있는 지역분들이 체열을 위해서 병원에 와서 하루 종일 이제 지체를 하시고 그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 다음 외래로 와서 진료를 보거나 한참 있다가 이제 진료를 보게 되는데 이런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면 그런 지역에서 혈액을 채취를 해서 병원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든지 아니면 샘플을 보내주게 되고 거기에 있는 심전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환자가 이제 검사가 나와 있다더라도 우리가 네트워크에 있는 병원 환경에서 그런 데이터를 같이 쉐어할 수 있고 저희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보내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이퀴먼트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네트워크에서 이 병원들은 실제로 그런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환자를 뺏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검사를 의뢰를 해서 데이터들을 또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컨셉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쉐어링 메디컬 이퀴먼트를 저희 권역별 1, 2차 병원과 네트워크를 가져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환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또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택트 시대 때 저도 이제 살이 많이 쪘었다가 다시 이제 좀 빼려고 했었습니다. 언택 시대에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다양한 앱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아주 많거든요. 아마 한두 개 시도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앱들이 있고 해보면 한 일주일 작심삼일이란 말이 그러니까 무색치 않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다양한 이런 것 해보다가 실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 거는 물론 이렇게 생활 관리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은 이런 앱만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조금 잘 이렇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눔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걸 보니까 눈 코치가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게 이제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전문가들이 개입을 합니다. 의료진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인간적인 손길로 이제 코칭을 같이 해줍니다. 즉 이런 기술적인 부분 이게 인공지능으로 이런 어떤 자동화에 의해 가지고 이런 어떤 답변도 환자들이 이제 하면 대상자들이 하면 제공을 해주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의 인간적인 터치를 이용을 해서 사람의 역할들을 하는 걸 같이 플러스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문가가 한 명이 20명을 할 수 있었다면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부분들로 많은 자동화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즉 이런 자동화가 됐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무감각해지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사람의 이런 인간적인 손길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더해졌을 때는 좀 더 많은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기술이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일맥상통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폰이라고 하는 게 핸드폰이 나와서 세상을 바꾼 게 지금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불과 15년 전 일에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핸드폰도 사실 잘 없는 시기에 살아왔던 부분인데 이 좁은 핸드폰이 이제 저희들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지금 이런 시기에 살고 있지만 좁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이 사람들하고 이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즉 그 기술하고 사람하고 이어지는 부분들이 아마 이
핸드폰,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로나 시대 때 아마도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부분이 좀 더 촉매화되고 있는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이 전기차가 당연히 그냥 단순히 내연기관차를 이제 대체한다, 친환경적이다라는 부분을 떠나서 아마도 이 전기차 한 대에 수십 대, 수백 대에 해당되는 집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전기가 제공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런 전기를 원활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이런 플랫폼이 우리한테 제공됨으로 인해서 아마 이런 전기차 기반으로 중심으로 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짧은 5년,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까 아이폰이나 뭐 전기차라든지 앞서 아까 1990년도 마차에서 이런 자동차로 바뀌는 시대에도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그 시기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불과 한 10년, 5년, 10년 후에 세상은 확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택하면서 환자들을 보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지 않는 환자들 아니면 그런 일반인들을 어떻게 좀 더 관리를 하고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이 시점부터 해도 늦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The Innovation Closest to You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이것을 담아내는 가장 적절한 용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저희 근처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일반인들 환자들에게 어떻게 이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느냐. 환자들이 저희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테크놀로지나 기술들을 이용해서 환자한테 저희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혁신의 혁신을 거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던 부분들이 US라고 유비쿼터스 헬스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저희 주위에 있는 일반인들이나 환자들에게 항상 당신하고 같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전을 거듭을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